안녕하세요. 연봉남 철수입니다. 오크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 나왔죠? 안국역 지금 2번 출구인가요? 3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기가 이제 헌법재판소 마지막 선고가. 그쵸? 아직 좀 남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 네. 하지만 우리는 정치는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알죠? 돈, 연봉. 맞아요. 연봉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가시죠. 북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시고.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자. 네네네. 사회부에서. 아주 헌법재판소가 있으니. 네네.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언론사가 되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할 텐데. 중소라고 입니다. 감히 좀 추측을 해보면 3천 정도. 그것보다는 한 3,500 레벨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업무 강도 어떨까요? 그 12월 이후로는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주말에 집회를 다들 하니까. 그러니까요. 수당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말 근무는 주말 근무 수당이 있지만 야근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기레기라는 표현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이 굉장히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조심해서 항상 기사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적이라서요. 그럼 변호사분이세요? 네, 3년 정도 됐어요. 중소, 중견, 대기업 중에 어디에 속하시죠? 대기업. 로펌에 가지 않고 일반 기업에 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로펌에 있으면은 뭐 제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거니까 업무 부담이 있어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3년차 정도 되면은 뭐 7천에서 8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로서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전문직은? 비슷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연봉이면 혹시 변호사 고려했을 때 만족하는 수준일까요? 업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 어때요? 워라밸 좀 지켜져요? 아무래도 로펌보다는 괜찮은 편이죠. 변호사 이제 고민하는 분들한테 한 가지 또 조언이나 팁 같은 거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과 계열에서는 뭐 전문직이니까 그냥 이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수험 생활을 해야 좀 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를 좀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로펌에서는 큰 기업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궁금한 게 연봉은 어느 정도 어디가 더 높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비슷해요.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장 이상?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7천 이상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름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강도는 어떤가요? 사업을 막 착수하거나 그럴 때는 한 번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조금 안정화되면은 일이 잔잔하다가 또 사고가 터지거나 뭐 돈을 못 받거나 그런 일 있으면은 또 업무가 가중되죠. 소비는 보통 어디에 하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쇼핑하고 놀고 명품 이런 것들은 구매를 좀 하시는 편이고. 뭐 가끔 그럼 저축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 정도. 왜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투자 이런 것도 안 하시고요? 했는데 망해서 안 합니다. 표정을 저만 여기 한국자산평가에서 평가사일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세요? 아니요, 그냥 평가사. 기업 평가하는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업무를 하려면은 어떤 전공을 해야 돼요? 전공은 좀 다양한데 일단 상경계열 쪽으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학벌이 좋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 입사하신 분들이 학벌이 좋으신 편이긴 해요. 네. 뽑아놓고 나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아직 1년 안 됐어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네. 그럼 초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3,600이요. 성과금이 이제 따로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네네. 지금 다니는 기업은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어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보고. 빈투요. 네. 거기도 좀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네. 지금 이제 20대 이제 중반이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아니요,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이 가지는 가장 큰 걱정. 연애? 연애를 하고 계신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네. 꼭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봄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분이세요? 네. 그럼 미대를 나오셔서 작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혹시 부모님께서 그런 재능을 물려주신 건가요? 예전에 공예품을 만드셨다던가 뭐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작가 얘기를 선택한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반대하셨죠.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10년 동안 작가 일을 하시면서 돌이켜보면 어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작업과 그분들이 원하는 작업,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작업, 그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예를 들어 네. 갤러리 후원을 받는 작가라면 네. 그 갤러리 입김에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평균적으로 연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부수입으로 이제 강사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되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1000에서 1200 정도. 혼자서 이제 먹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그래서 좀 캥거루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랑 아직 네. 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가 생활을 혹시 앞으로도 이어가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꿈을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작업하시면 작품당 그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작은 작품이 많기 때문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아, 좀 크기가 작은 작품들. 30만 원대부터 해서 비싸도 100만 원 안까지. 네. 좀 더 크게 만드셔야겠다,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작가를 해야 되나 취업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마음의 병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말은 적당히 잘 흘려드리고 내 생각을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명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박진아. 박진아. 네. 혹시 요게 작품이에요? 이게 그 북극곰 같은 느낌인데요? 와,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진아님. 이제 제 그림으로 아트 상품도 만들고 오리지널도 이렇게 유화 수채화 이런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이프로 그린 수채화예요. 야, 이 칼로 그렸다니. 예. 혹시 뭐 작가 명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김영종입니다. 김영종 작가님. 부천 이쪽에서 한 12년 정도 됐고요. 옛날에는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다가 24년 전에 네. 양평으로 내려갔거든요. 네네네.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양평에 내려가서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서울로 발길을 돌리면서 제가 해야 될 것을 찾아보았죠. 지금도 활발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벌이는 또 어떻게 되실지 좀 궁금해요. 뭘 뭐 1000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내 목표로 자녀분들께서 이제 다 장성을 하신 게 맞을까요? 예, 아들내미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면서 모델 활동도 하면서 또 여우에 무인샵이라고 네. 거기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고요. 아, 진짜요? 5천만 명 1억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네. 옛날에 이런 작가가 이런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렸구나. 네. 그렇게끔 될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기획 20년 남았어요. 중소, 중견, 대기업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대기업이요. 대기업 20년 정도 다니면 연봉을 한 1억이 넘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 정도 돼요. 와, 20년 동안 다니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육아할 때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병행할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실제로 선생님 그 연령대 그 보면은 여성분들 비율이 좀 적지 않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입사할 때부터 20%는 넘지는 않았었고요. 와, 그러면 여자로서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지 않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정년퇴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정년퇴직이요? 네네. 회사가 그래도 이제 좀 즐거우신가요? 다니시면? 네, 지금은 뭐 가족보다 더 좋습니다. 그냥 뭐 놀고 있어요. 그냥 사무직 같은 거. 사무직. 쉬시게 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정년되고 이래서. 그럼 몇십 년 정도 근무하시던 거예요? 한 30년? 네. 마지막에 받았던 연봉은 어느 정도? 한 7, 8천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행복하신지 이런 것도 좀 묻고 있어요. 요즘 행복하지 않죠. 국민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하고 텔레비를 틀으면 볼 게 없고 미운 사람이 나오는 것도 싫고. 부동산 개발 15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럼 임직원수가 몇 명 정도? 많지는 않아요. 전 한 15명. 처음에는 은행권에서 그러다가 이제 아예 창업을 하시고 네. 궁금한 게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 버는지 궁금한데 부동산 개발자분들도 처음 뵌 것 같아요. 개발 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면은 네. 사업이 되면 그 몇 배를 버는 것이고 빚이 아니라 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어요.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차라리 수입으로 따지면 네. 옛날 금융권 은행하고 전직해가지고 보험회사 다니고 이때가 사실 부담 없이 그게 더 좋고 지금은 빚은 없는데 네. 행복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누가 사업한다고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한 번 넘어지면 요즘은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넘어졌을 때는 사회가 일으켜주고 제 생각에는 청년이 답이에요. 우리나라는 50이 넘어가는 우리 세대는 능력이 있으면 조금씩 자기 지갑을 열고 청년들을 도와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활개 펴고 제가 얘기하는 사업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능력이 된다고 하면 무리해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벌 수 있는 돈, 네. 일확천금은 없다. 일확천금은 없고 일확천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거 금방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피땀 흘려서 네. 번 돈이 더 오래 남을 수 그거는 자기께 돼요. 재경쪽에서요. 저기 현대건설. 제가 봤을 땐 신입이거나 한 2년차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3년 차 정도. 혹시 연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성과 포함이
6천 정도? 6천 정도. 가장 큰 소비 항목이 있다면 어딜까요? 월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요즘 월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비싸더라고요. 천에 70. 80 막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앞으로의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주식 부자를 주식 하나 추천해 주시고 가시죠. 횟수와 안국역 맛집 한 곳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애호랑? 아, 지금 거기 가시는 길이었어요. 아, 맞아요. 저기 위에 있어요. 아, 대표 메뉴가 있다면 제육볶음. 제육볶음. 요식업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네네. 3년 됐거든요. 식당이 이제 이쪽 근방인가요? 이쪽은 아니고요. 인천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 쪽이고 3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으면 요식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받는다고 보는데요? 뭐 한식이냐 중식이냐 뭐 그런 것도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한식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4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그 또 유명한 셰프분들 많으시잖아요. 롤모델이나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 식당을 하셨었거든요. 아, 공무원. 이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네. 8급이요. 8급이시고 몇 년 정도 하면 그 올라갈 수 있어요, 급수가? 직렬마다 다를 텐데 저는 1년 조금 넘게. 1년 조금 넘게 해도 한 급수 올릴 수가 있어요? 네, 8급 티오가 별로 없다고 해서. 혹시 그 지방직이세요, 그러면? 네. 지방직인데도 그렇게 짧게 지금 현재 연봉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쵸? 네. 다 받으면 한 3,500 정도? 공무원 되기를 후회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직장인들 똑같죠, 다. 후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의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안정적인 거, 그거 하나 있는 거. 워라밸 진짜 네네. 좋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공준생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바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이제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냥 지금 퇴근하고 자기 바쁘거든요. 꿈이 딱히 없고 현실에 충실하고 싶어요. 4월부터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 졸업하시고 4월에 이제 네. 입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 분이 아니신 거죠? 네,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한국에 그럼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여행으로. 한국에서 유학을 잠깐 했었어가지고 그럼 이제 회사는 일본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 회사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어디죠? 삼성. 아, 삼성 이제 일본 법인에 이제 네, 입사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경영이요. 일본에서도 삼성 입사하는 거 쉽지 않나요? 부럽죠?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내셨는데 대기업 입사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에서는 한국말을 잘 하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언어적으로는 조금 유리했었던 것 같아요. 아, 한국어를 잘하는 게? 네. 일본 삼성전자는 초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300만 엔? 300만 엔 네. 정도? 뉴스에서 보면 일본은 취업이 굉장히 쉽다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일본이 또 쉽죠. 출판사 하는데요. 20년 넘는데. 원래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직장 생활이 안 맞았어. 그때 직장도 출판사였어요? 아니요. IT 회사요. 얘기하면 연식 나오는데. 아, 그래요? IT 버블 때 네. 디자인 인력 많이 필요했고 네네. 그쪽으로 갔죠. 네. 원래 그럼 책을 좀 좋아하셔서 출판 쪽으로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업이 됐네요. 요즘 IT 기업 다니면 20년 정도 다니면 연봉이 한 1억 5천, 2억 되는 걸로 아는데 선생님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2억 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와, 그럼 모은 자산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도 좀 있고 전 주식은 안 맞아서 주식은 다 망해요. 아, 부동산 쪽으로. 코인도 망했어요. 그럼 한 막 10억 이상 되겠다, 그쵸? 이 나이 되면은요, 그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뭐 여행도 가고 애들도 키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죠. 저희 채널을 취준생들이 많이 보거든요. 출판 쪽으로 취업해도 괜찮을까요? 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하지? 취업 준비하지 마시고 자기 역량을 키워야죠. 그리고 국내만 보지 말고 해외도 엄청 많거든요. 작년에 내가 졸업생들한테 특강을 하나 했는데 자기 경력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차고도 넘쳤어요. 안 하면 그건 안 한 사람이 잘못이죠. 기회가 널렸는데 그걸 왜 안 해요? 그러다 선생님 직원분들도 나가시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들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죠. 성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쳐야죠. 하나 미치지 않아 놓고 뭐 세상 탓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이. 아니, 애도 키우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요, 뭐 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 맞춤 양복을 하는 집 같아요. 테일러, 패션 컨설팅 기반의 테일러. 전반적인 룩을 보고 신사의 멋을 만들어주는 곳이죠. 아들이 대표고 저는 지금 아들을 돕고 있죠.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2014년에 시작했죠. 여기서. 그럼 선생님 올해 연세가 그럼 어떻게? 저는 이제 70이 넘었고. 그러면 이제 60대 때 여기를 시작하신 거네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테일러였어요. 근데 저는 물려받을까 뭐 고민하다가 제 길을 간 거죠.
그리고 퇴직을 하고 이미 아들이 시작했고 그래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아들이 약간 하드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2023년도 삐띠 어머라는 게 있어요. 이태리에서. 네. 예. 거기에 제가 베스트 드레서로 우리 선생님께서? 선정된 것도 다 보면 나오죠. 이게 아드님 작품이겠죠? 예. 이야, 선생님 스타일링을, 와. 그래서 베스트 드레서가 된 거죠. 선생님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퇴직을 하면 좀 집에서 쉰다거나 좀 그런 걸 많이 근데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저도 퇴직을 한 5년 앞두고 이제 퇴직하면 신나게 노는 생각만 했는데 지인이 소개해준 책이 있었어요. 노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 피터 드러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 자기 전성기는 30년, 60세부터 90세였다는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이게 뭐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전성기는 아직 내 앞에 있다. 제가 UK에서 나갔을 때가 벌써 6, 7년 됐나? 그때 한 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은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7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꿈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요. 여기 있다 보면요. 청년들도 되게 많이 만나요. 네. 그 링컨이 한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있어서 세상이 더 좋은 거를 보는 거다. 청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많죠. 아까 취준생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데도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을 쫓으면 어쩌다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공허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게 내가 대기업이 아니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다 있거든요. 자기만의 강점이 다 있어요. 그걸 찾아서 가꾸는 게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벌어도 그래도 행복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아드님께서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요. 아들은 대기업 다니다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오케이 했죠.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위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갔는데 왜 나오게 하냐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께서 조금 모아놓은 자산이 좀 많다고. 아니요. 이만큼 올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양복을 잘 못 입는데 오늘 제 이게 패션을 좀 선생님께서 많이 꾸짖어 주세요. 잘 입으셨어요. 그런가요? 옷은요 타인에 대한 예의예요. 내가 옷 예의가 없네. 잠깐 10초만 잠깐만 인터뷰 아니고 연봉 물어보는 거 아니고 광고 잠깐 할게요. 아직도 대학교, 회사 강당, 코엑스에서 채용 설명회 하세요? 요즘 핫한 기업들은 다 캐치카페에서 한다고 하는데 캐치카페와 함께 하시면 상위권 인재, 해외대 인재 등 원하는 인재들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캐치와 상의하세요. 10초 지났네. 죄송합니다.